자, 지금부터 배울 것은 같은 문자 나열순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 돌아갑시다. 현재 이렇게 같은 문자 나열순열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 문제는 같은 문자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문자면 너무 노골적인 거고, 사실은 같은 문자라는 그 말의 그 핵심, 그 주제가 뭐지? 라고 물어봐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목표는 이 같은 문자끼리는 바로 가장 중요한 해석, 바로 배열 가지수가 바로 한 가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AA라는 글자가 있어. 그러면 AA라는 글자가 있다면 이 두 개의 글자는 서로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여전히 AA. 그러니까 배열 가지수가 어차피 한 가지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목적인 거지, 같은 문자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문자끼리는 자리를 바꿔도 같은 내용이다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공식을 볼 텐데, 공식에서 이런 말을 해. AA 해서 기본적으로 A가 총 P개가 있어.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총 Q개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C라는 것은 총 R개가 있어. 그 다음에 만약 여기에 D, E, F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가지수는 몇 개지? 라고 하면 전체 N개가 있어.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따져보면은 이렇게 P개, Q개, R개에다가 요거 3개 더해주면 P 플러스 Q 플러스 R 더하기 3 해주면 그 값이 N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현재 N개의 자리에다가 나열해 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현재 N개의 공간에다가 나열해 달라.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 식은 N 팩토리얼,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지금 우리가 수업할 가장 주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요 내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먼저 해주면 이렇게 돼요. 내용. 만약 A라는 글자가 이렇게 3개가 있고 BC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5개의 공간에다가 뭐해라? 나열해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현재 AAA, BC예요. 총 글자 수 몇 개? 5개. 같은 스펠링은 몇 개 있어? 하면 같은 종류가 있는 건 3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것을 5개의 공간에다 모두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뭐지? 하면 정답은 5팩토리얼, 그 다음에 3팩토리얼 이렇게 정리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식만 따라가 보면 5 곱하기 4가 되면서 정답은 20이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말이다. 뭐냐면 이게 이 공식을 쓰면 답이 20인 건 알겠는데 왜 이 공식을 써야 되냐 이거야. 이 공식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묻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뭐 배웠다? 바로 조합을 배운 거예요. 현재 A라는 글자가 이렇게 같은 글자들이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맨 처음에 뭐냐면 얘네들을 한번 여기다가 나열해 주자 이게 되는 거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를 글자가 몇 개 있어? 하면 3개가 있어. 현재 빈 공간 몇 개 있어? 5개 있어. 그러니까 나는 5개의 공간 중에서 A를 놓을 수 있는 공간 3개를 확보해줘.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의 이그젠플로. 그러면 뽑았어. 5개 중에 3개를 뽑았어. 그 다음에 여기다 A를 나열해 주세요. 그럼 배열 가지수 몇 가지 하면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 한 가지다. 이게 중요한 거야. A끼리는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야. 이 뜻인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B를 넣으려면 몇 가지야 하면 2가지. C는 몇 가지야?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바로 5 곱하기 4, 2 곱하기 1, 그 다음에 곱하기 2다 설명해 주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이 바로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인 거야.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공식을 쓰고 싶으면 이걸로 푸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으로 풀겠다라고 하신 분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조합의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 선생님, 그러면 A, B, B, C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5개의 공간에다가 나열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공식을 쓰겠다 하면은 5팩토리알 같은 문자끼리 요거 2개, 요거 2개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문자가 있는 그 개수만큼의 나열 가수를 삭제해달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시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러면 2팩 지웠고요. 2 곱하기 1이니까 이거 지워준다면 30까지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정말일까? 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해석해 봐요. 자, 일단 A든 뭐든 B든 상관없어요. 자, 이거 먼저 고릅시다. 나 A 먼저 배열할게. 자, 그러면 현재 공간이 몇 개? 5개. 그 중에서 몇 개? 2개를 확보해줘. 나 이거랑 이거. 그럼 거기다가 A를 깔아달라는 얘기야. 배열 가수 몇 가지? 그러면 1가지. 이게 되겠죠. 자, B를 배열해 줍시다. 그럼 B는 몇 가지예요? 3개의 공간 중에서 몇 개다? 2개다. 그러면 나는 여기하고 여기를 선택했어. 거기다 B를 배열하는 방법이 있어 몇 가지? 그러면 1가지입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를 배열하는 방법이 있어 몇 가지? 그러면 1가지다. 그러면 이 사건들이 이어질 테니까 곱사건. 정리하시면 5 곱하기 4, 2 곱하기 1, 곱하기 3.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해당하는 정답은 바로 얼마? 바로 30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문제가 심화되는 과정을 풀 때는 역시라도 이 해석하는 과정이 대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같은 글자끼리는 배열할 때 그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배열 가지 수가 몇 가지 하면은 1가지다. 배열 가지 수가 1가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사실은 싹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다 배웠는데 그러면 이 공식이 만들어진 것도 설명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그 공식 한번 유도해 볼게요. 현재 공간의 수가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어.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나는 n개의 공간 중에서 a를 먼저 나열할 거야. 그러면 a가 전체 p개가 있으니까 n개의 공간 중 a를 나열할 p개의 공간을 확보해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식으로. 그쵸? 그러면 n 컨비네이션 p 곱하기 1이다. 뽑아놓고 나면 a를 쫙 깔아야 되는데 a끼리의 배열 가지수가 1가지다. 이 설명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남은 공간 몇 가지야? n-p개. 이미 n개 중에서 p개는 a가 싹 뽑아갔으니까 남은 건 n-p개. 그 중에서 b를 놓을 수 있는 공간 몇 개? q개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배열 가지수는 1가지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r을 뽑을 때는 n-p-q개가 이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r개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곱하기 1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A, B, C 다 끝났어요. 자, 남은 공간 몇 개 있어요? 3개. D, E, F니까 3개. 3개의 글자를 나열해 주세요 라고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한 그대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면 된다. 끝!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 시간 한번 정리해 볼게. 이게 뭐지? 했더니 n 팩토리알, p 팩토리알, n-p 팩토리알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곱하기를 살짝 생략해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건 뭐죠? 라고 하면 여기는 n-p 팩토리알, 그 다음에 q 팩토리알. 여기는 n-p-q 팩토리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 설명하는 것은 바로 n-p-q 팩토리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아, 여기서 맞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r 팩토리알. 그러면 여기는 n-p-q-r. 자, 이렇게 될 텐데 전체 n개에서 pqr 빼버리면 남는 거 몇 개라 했어요? 바로 3팩토리알이었잖아.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보는 순간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될 거고, 현재 있는 n-p-q 팩토리얼 서로 같으니까 약분될 거고, 얘랑 얘랑도 서로 약분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정리해보면
P팩, Q팩, R팩분의 M팩토리얼 이런 식의 우리가 식이 나오게 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문제 나열 순열에 그 공식이 나왔던 배경이 바로 이러하다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용법을 쓰셔야 돼요. 하나는 뭐다? 빠르게 연산하겠다 하면은 공식 사용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같은 문자가 있어. 문제에서 같은 문자가 눈에 확 보여. 그러면 이때는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공식 사용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해석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는 이 과정은 어려워요.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은 해석이 없이 공식 나열만 하니까. 그래서 해석을 해줄 때는 바로 이렇게 조합의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심화를 하나 보여주면 이게 해석이라는 얘기가 뭘까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어서 살짝 마지막으로 해석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해줄 거야. K-O-R-E-A. 자, 이렇게 스펠링이 5개가 있어. 그래서 이 5개의 스펠링을 가지고 나는 나열을 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K-O-R-E-A를 여기다가 쫙 깔아줘. 그러면은 이것은 뭐야? 서로 다른 글자니까 배열가있으면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됐을 거야. 자, 그런데 단 모음 순서가 이것은 A, E, O 순서대로 와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모음의 순서는 A, E, O로 와라. 자, 그러니까 다른 원소들은 아니고 얘네들만 어떻게 해라? 모음에 대해서는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로 해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많은 문제집들이나 해설지나 선생님들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딱 본 순간에 O와 E와 A를 전부 X라고 치환해 주세요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이렇게 치환해 달라. 그리고 이거 나열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뭐 5팩토리얼, 3팩토리얼, 약분하면 20까지요. 그렇지. 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 그러면 XXX, KR 될 거 아니니? 예. 그때 가서 요 X에다가 A를, 여기다가는 E를, 여기다가는 O를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줘요. 자, 그러면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음 순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치환해서 풀면 되겠구나. 근데 어떨 때 치환하죠? 라고 물어보는 거야, 거꾸로. 선생님,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치환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거기서 물음표가 뜨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모든 수학의 문제점은 가장 큰 게 뭐냐면 해설지를 보면 이해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설지의 관점대로 두들겨 맞춰보면은 그 말이 맞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해설지를 안 본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독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땐 정답이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확통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똑바로 잘 배우셔야 돼요. 무조건 치환이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는 전부 다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X라고 치환해야 되는 경우가 선생님 그렇다면 어떨 때 이렇게 X로 치환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겠냐?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치환 필요 없습니다. A, E, O 순서라고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배열 가지수가 몇 가지 하면은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구나.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A, E, O를 먼저 배열하자. 그럼 5개의 공간 중 3개로 확보해 주세요. 그럼 나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 그래요. 거기다가 A, E, O를 배열해 주세요 하면은 이 배열 방법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K를 넣는다면 2가지, R은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해주면 5 곱하기 4,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이 문제가 바로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문자가 있어서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이 아니고 같은 문자라는 말의 뜻이 뭐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 같은 문자라는 말의 뜻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아시겠죠? 자, 그 설명까지 마침표를 찍어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과정,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유형 정리 하나만 딱 해드릴 거예요. 자, 유형 정리만 배우고 갑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유형의 맵.
그러면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은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같은 문자 존재 있습니다. 같은 문자가 있어요. and 배열을 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같은 문자가 있는데 배열을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순열을 봤을 때 같은 문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뭐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 배우는 같은 문자 나열 순열밖에 없었어요. 자, 이럴 때는요, 같은 문자가 있네 하면 쉽단 말이에요. 이때는 해석 필요 없고요. 단순하게 연산만 잘해 주시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공식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공식을 사용해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m 팩토리얼, 그 다음에 분모는 p 팩, q 팩, r 팩,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같은 문자는 아니야. 같은 문자가 아닌데 and 배열을 할 거야. 자, 그런데 단 배열 가지수가 몇 가지야? 그러면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열 가지수가 몇 가지야? 그러면 한 가지. 아, 이럴 때는 공식 쓰지 말자. 이럴 때는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해석 후 연산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선 해석 후 연산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단순하게 조합을 해석해줘요. 조합을 써줘서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1 곱하기 n-r 그다음에 p라고 할까요? n 컨비네이션 p n-p 컨비네이션 q 곱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의 과정으로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같은 문제 나열 순열은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 바로 길찾기 문제가 있어요. 자, 길찾기 문제가 나오는데 이 길찾기 문제가 무슨 말이지? 라고 질문하시는데 살짝 옆으로 볼게요. 이렇게 하나의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길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왜냐면 이게 세 칸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A, 그러면 여기서 쫙쫙 해주면, 예, 편하게 이렇게 길을 만들 수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이렇게 돼요. 단,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간다는 건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면 right인데, 자, 이렇게 right가 이렇게 4번, 오른쪽으로 4번 갈 거고, 위, up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도 3번을 갈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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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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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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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그러면 결국에는 이 R자라는 글자를 4개 하와 U자라는 글자 3개를 배열하는 것 같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교과 과정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은 여기 765. 그 다음 밑에는 321이다. 이렇게 풀려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못 푸겠어요? 맞아요. 근데 실제 평가원 수능에 나올 때는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상을 박아 넣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이런 직사각형이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길을 다 삐뚤빼뚤하게, 그리고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상 공식 사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요 길찾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방법을 설명해 준다면 공식 사용은 하지 마라. 하나의 수영도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형식으로? 수영도 형식으로. 그래서 길이 갈라지거나 혹은 모이는 위치에 숫자를, 경우의 수를 적어 놓는다. 수를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어떻게 푸는 건지 간단한 거니까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35개라는 거 아셨죠? 자, 이게 지금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갈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갈 때 이 길이 갈라지잖아? 그럼 여기서 적어주세요. 그럼 여기로 오는 방법의 수는 총 몇 가지? 그러면 한 가지. 여기로 오는 방법의 수는 여기는 한 가지. 그러니까 길이 갈라지거나 모이는 위치에서 싹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지 하면은 왼쪽에서 오든지 아래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야? 그럼 이거랑 이건 합쳐지니까 2가지다. 이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적어주면요. 요거는 그대로 요 방법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요렇게 가는 건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길이 누적되더라고. 그럼 여기는 어떻죠? 하면은 여기서 오는 두 가지와 여기서 오는 한 가지가 합쳐져서 합사건이 되면서 세 가지. 여기는 한 개, 두 개니까 세 가지. 요거는 네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합쳐주면 여섯 가지. 요거 합쳐주면 10가지. 요거 하면은 네 가지. 요거 하면 5가지. 요거 10가지, 요거 합쳐주면 20가지, 요거 하면 15가지, 합쳐주면 35가지. 바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갈라지거나 모이는 위치에다가 체크포인트에서 숫자를 적어주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합사건을 활용해 준다. 합사건 활용.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문제 나열 순열은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딱 세 가지 유형 외에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같은 문자가 있는가, 있다면 배열을 하는가, 그거까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같은 문자가 없이 배열하는 경우에도 만약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라면 이것은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이구나 판단해 주시고 조합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줍시다. 그리고 마지막 길찾기 문제가 나올 때는 절대 공식 쓰지 마시고요. 길이 갈라지거나 모이는 위치마다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화면에서 이제 문제풀이로 연결됩니다.